안녕하세요. 미정의 오퍼스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자취를 하며 겪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저희 형이 겪었던 일인데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이없고 열받기도 하면서 짜증나는 일이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형의 시점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취를 시작한 건 28살이었던 1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직장을 서울로 옮기면서였습니다. 새로 들어가게 된 회사는 서울 중심부에 있었지만 주변의 집값은 너무 비쌌고 저는 저렴한 월세를 찾다 직장에서는 50분 거리의 서울의 한 원룸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실내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갔던 원룸 건물은 3층짜리였고 각 층마다 6세대씩 총 18세대가 사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복도형 구조였고 세입자들은 다들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주변도 오피스텔이 모여있지만 한적해서 혼자 살기 딱 좋았죠. 이사한 첫날 혼자서 낑낑대며 짐을 옮기고 있을 때 이웃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여기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요? 라며 물었죠. 저는 집중해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던 때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안경을 쓴 말끔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새였으며 서울말을 쓰고 매우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그리곤 본인은 202호 사는데 앞으로 잘 지내자며 인사했고 이삿짐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도와드릴 건 없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부담스럽긴 하면서도 아래에 쌓여있는 이삿짐을 보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이 예의상 말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선뜻 도와달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분은 제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며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고맙더군요. 2층에 사는 이웃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웃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짐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저녁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2층 이웃분에게 혹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서 맥주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킨을 시키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는데 2층 이웃분은 오늘 이사를 오셨으니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평소에도 이웃과 친하게 지내던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죠라며 말했죠. 그러자 2층 남자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그래도 친하게 지내면서 사귀는 사람도 있던데요. 라며 말했고 저는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더라며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자 2층 남자는 웃으며 앞으로 모르는 거 있거나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해도 되는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분은 요즘 이웃끼리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까 본인을 통하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거다 이야기하더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이야기를 건넸죠. 그렇게 저희 둘은 군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치맥집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는 이웃분에게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며 일단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씻고 있는데 집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품을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닦고 입구로 뛰어가서 누구냐 물었는데요. 그러자 문 앞에서는 저 2층 집인데 혹시 집에 제 휴대폰 놔두고 온 것 같은데 혹시 있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와서 바로 씻는다고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옷 좀 입고 문을 열어준다며 말했는데요. 그러자 2층 집 남자는 죄송하게 됐다며 기다린다 하더군요. 저는 수건으로 빠르게 몸을 닦은 후 옷을 갈아입었고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2층 집 남자는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집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찾았다며 이야기하더군요. 나가면서는 저에게 문단속 잘하고 잘하며 집으로 갔고 저는 뭔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순간 음식점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나오던 2층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더니 우리 집에서 휴대폰을 찾았다는 게 뭔가 찝찝하였습니다.
무언가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은 제가 원래 하던 일과는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직장을 옮긴 이후 야근이 잦은 직업이라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이웃 주민들은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리는 TV 소리나 말소리로 인해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을 뿐이죠. 그와 반대로 2층에 사는 이웃분과는 우연인지 종종 집 앞에서 마주했고 이삿짐 도와준 게 고마워 밥을 한 끼 하면서부터 2층 이웃의 요청으로 한 번씩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치맥도 한잔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도 먹으며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의외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웃분이 1층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요. 밤 10시쯤 퇴근하는 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층 남자는 뭔가 모르게 울적해 보였고 저를 보더니 혹시 오늘 간단하게 편의점 앞에서 술 한 잔만 같이 해줄 수 있냐 묻더군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던 터라 몸이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평소에 제 말도 잘 들어주고 밥도 한 번씩 같이 먹었는데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고 저는 알겠다 하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2층 남자는 소주팩을 하나 꺼내었고 저는 간단하게 캔맥주 하나와 과자를 집어들었는데요. 그렇게 편의점 앞에서 술을 한잔하며 2층 남자를 보고 있는데 2층 남자는 이전에 술을 조금 마신 듯 보였고 풀린 눈으로 팩소주를 조금씩 마시며 속에 있는 말을 하더군요. 원래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4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2층 남자는 무기력증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 다니게 되었고 현재는 2년째 무직으로 살고 있다며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너무 보고 싶다며 아이처럼 소리내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지켜보며 다독여 주었고 이내 2층 남자는 저를 보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이젠 잘 시간이니까 집에 가자며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 정말 괜찮다며 이야기하였고 편의점 앞 술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리모컨이 다른 위치에 있었고 욕실 문은 환기를 시키려고 나갈 땐 항상 열어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헷갈렸겠거니 했죠. 그리고 빨리 씻고 다음날도 출근을 아침 일찍 해야 해서 평소 챙겨 먹던 불면증 약을 꺼내어 먹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천천히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지만 혼자 있는 집에 누가 있겠어 하고 잠에서 깨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까 싶어 애써 무시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잠에서 깼을 때 누가 방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고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가 생각하고 철저히 문단속을 하고 메모에 체크도 해두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쉬는 날에는 밤을 새면서 뜬 눈으로 뭔가 있나 살펴본 적도 있었지만 다 헛수고였고 그날엔 아무런 소리나 어떠한 이질감 또한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러다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경악하며 야, 너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당장 홈캠 하나 설치해라며 말했고 결국 저는 인터넷으로 조그만 캠 하나를 구입해서 거실 TV 밑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작동 여부도 테스트하고 각도도 조정한 뒤 퇴근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해당 일을 계속 겪으며 지냈고 홈캠을 생각하며 조금 마음을 놓은 채 지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되어 저는 설치해뒀던 홈캠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근을 마치고 힘든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화장실에 씻으러 가는 모습들이 다 녹화되어 있었는데요. 잠시 후 불을 끄고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새벽 2시 48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현관문이 열렸는데요.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본인 집인 듯 편안하게 들어왔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제 방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파에 앉아 홈캠이 있는 TV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2층에 사는 남자였고 그 사람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몇 바퀴 돌며 빨래 바구니를 들여다보더니
제가 벗어놓은 옷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더군요. 4분 30초 동안 침입하여 그 사람은 조용히 나갔고, 소름 돋는 건 케미 없는 제 방에 들어와 2분 동안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 더는 처음처럼 집을 해두고는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영상은 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연락해 202호의 상태를 확인했죠. 충격적이게도 202호는 공실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말하길 202호는 몇 달 전부터 비어 있었고 청소 용역업체에 열쇠를 맡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저랑 치킨도 먹고 지냈던 이웃은 정식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 관리나 청소를 핑계로 건물에 드나들며 몰래 빈 방에 살고 있었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202호를 수색했는데 마치 본인 집인 마냥 침대를 포함해 모든 것을 구비해 둔 채 몰래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먹다 버린 음식 포장지나 저의 이름이 적힌 메모들, 그리고 제가 버린 속옷 등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더군요. 2층 남자는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덤덤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는데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좋아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고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는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소름 끼쳤고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성분과 동거를 하냐 물어보셨고, 저는 혼자 서울의 상경에서 혼자 살았고 여자는 집에 데려온 적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님은 뭔가 고민하듯 한숨을 내쉬더니 자꾸 자기 여자친구가 피해자님 주위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고, 저 또한 왜 제 주위에서 본인 여자친구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 사람은 주거 침입, 사생활 침해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사를 갔고 고시원에 머물다 다른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이후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 가족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한동안 사회생활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듣고 있다면 남에게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피해는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